명상해 봅시다. 네, 10분 할까요? 10분? 네, 10분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실 분은 마스크 해야 되는 마스크 하실 분은 하십시오.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좀 마스크를 빼고 쓰실 분은 편안하게 쓰시고 하십시오. 자,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자유롭게 온몸에 힘을 딱 빼시고 잡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모습에 집중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잡생각이 나시는 분은 자기의 호흡에 숫자를 살려 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평온한
안녕하세요. 자, 놓을 사람 있으면 의자를 이제 없는데? 돌 사람 없는데? 앉으시죠. 의사 병원 오라 안 하셔. 감기를 이사했다더라. 민선쌤이 서울로 이사하신 거예요? 그 학교 근처에서 다른 데로 갔다고 어떻게 드셔? 아, 서울 안에? 대구로 간다더만. 교수님 잘 꼬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12일에. 어디에? 뭐 원장 비슷하게 2번 가는 거예요.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그래 편한 데가 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일 좀 나가라고. 일을 안 나가랍니다. 교수님 어찌해야 됩니까? 두 번이 야간 진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틀을 애를 제가 봐야 되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약성가 할 차례입니다. 약성가. 이 명상 해보시면 이게 뭐 거창한 건 모르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제3자가 바라보듯이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뭐 예전에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기억에 나는 것들은 대부분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래거나 뭐 이런 화나거나 이런 칠정이 끼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강렬함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단 말은 그거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과거의 어떤 감정과 기억이 확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고의 분별심을 흐트립니다. 깜짝깜짝 잘 노낸다든지 까닭없이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이 자기를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 담담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뭐 지랄을 해도 조금은 그런갑다. 아이고 저 사람 좀 그런갑다. 이게 좀 조금 돼요. 뭐 확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옛날보다 조금 화 덜 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의원 오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3년 전에 메르스가 한번 터졌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텐데 충격적이더만. 한의원을 하는데 환자가 안 와. 이 소위 말하면 직원은 한의원에 있는데 환자는 안 오고 뭐 뉴스에서는 연일 뭐 사건 사고가 이제 뭐 분위기가 그러니 안 오는데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야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내가 신의가 되어가지고 뭐 메르스를 내가 치료한다면 모를까 모를 수가 없어. 또 오면 한의원 문 닫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실장하고 참 농담 따먹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망하면 어디 갈 거냐고.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뭐 그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그냥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환자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그런 건데 내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누구는 그 메르스 환자가 와가지고 2주간 폐쇄를 했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데 그때 아무튼 되게 화도 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요즘 뭐 환자가 없죠. 환자가 없어요. 환자 뭐 할매들이 집 밖을 안 나와요. 집에 있다가 만나던데. 집 밖에 안 나와. 근데 요즘에는 크게 화가 좀 덜 나요. 조금. 무지하겠어.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좀 몸이 건강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저라고 뭐 어찌 화 안 나겠어.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솔직히 월급은 줄 수 있어. 통장에 돈 있어. 돈 있는데, 지난달보다 떨어지니까 내 속이 상하는 거지. 아직 기억도 안 했는데 내가 니한테 이런 얘기 하니 미안하다. 이 현실이다, 현실. 아버지가 용돈 30만 원 주다가 10만 원 깎아봐라. 지대한 타격이 있다, 야. 지금 뭐 계획이 착착착 서 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면 조금 거기에 좀 제3자로 좀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조금 덜해집니다. 뭐 100% 덜해지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덜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도 생기고 밤에 잠도 오고 그래요. 옛날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여를 안 나가는 게 낫는데 그래도 그때 오는 사람은 오더라고. 지금도 보면 오는 사람은 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바꿔서 그래 어차피 한의원도 작고 내가 여기서 100명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돈을 뭐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야 그래 이거 어차피 100명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니 어떤 좀 전문적으로 전문화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질환이든 아니면 환자를 보는 어떤 스킬이든 그런 거를 높여서 좀 전문화로 좀 나가는, 그래서 환자의 수가 확 늘어나진 않더라도 나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의 어떤 플랜인데, 그러면 지금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해보자. 야, 환자 없을 때 갔더만, 잘해주고 잘났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 뭐. 언젠가는 연어 때처럼 할매들이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농담이고. 자, 약성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약들이 다 좀 센 약인데, 자초부터 할까? 자초가 제일 무난하니까. 자초, 도인, 대왕으로 갑시다. 따르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약성가가 오늘 끝이에요. 학생들하고 물어보니 그래도 좀 맛을 보고 야, 이 색깔이 자초라 그래서 자주색일 줄 알았죠. 뿌리 자체는 뿌리 색깔은 완전 자주색인데 달이면 조금 요런 게 이게 잘 보면 보랏빛 비슷해요. 이게 녹색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면 녹색인데 네. 근데 보면 약간 보라 색깔 비슷한 그런 색깔. 이게 자운고 만들 때 들어가요? 맞아요. 그 자초예요. 홍주.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에 약성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약재를 일단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약재 수를 좀 줄이고 약을 다시 맛을 보면서 처방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거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약성가 한번 읽어볼까? 네. 자초감온 능통구규 리수소팽 두진최요. 자초는 달고 따뜻하며 구규 잘 소통시킵니다. 구멍 같은 걸 잘 뚫어주고, 한의학에서 구규 하면 이제 이목구비가 아니고요, 땀구멍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을 낸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투진이라고 하나요? 해표 투진? 이게 두드러기를 투진시킨다, 뚫어준다. 그런 뭐 다 의미입니다. 구규라는 뜻이 그거고, 리수소팽. 팽이, 이게 붉어지는 게 다 팽이죠. 두진최요. 두진에 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이 좀 어떤 거? 네가 먹어보니 맛이 좀 어때? 약간 좀 더 먹죠. 달진 않는데 그래도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차 마시는 차 같이 좀 편안하게 잘 넘어가는 느낌.
니 혹시 가려움증 있은 적 있나? 아니면 두드러기 있은 적 있나? 두드러기가 옛날이라도. 추울 때 약간 올라오는 거 있어. 혹시 그게 조금 가려웠었나? 되게 가려웠었나? 뭐 어떻든. 많이 가려웠어? 그러면 이게 그런 가려움증이 예를 들어 피부병이니까 이게 굉장히 가려움이라는 거는 이게 좀 소위 말하는 피부가 되게 좀 열이 난다는 뜻이거든. 안에서 이제 가려움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찬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면 조금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이 진액이 촉촉하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액이 조금 마르고 조금 닫혀 있는 사람은 금방 모공이 확 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열리면 곧 좀 가렵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피부 허연 사람들 그런 거 잘 느낍니다. 진영은이 그런 거 없더나. 나는 요즘은 저는 없는데 옛날에 이게 추운 데에서 더운 데만 가면 머리가 간지러워. 남 앞에서 긁을 수도 없고 사람 미치겠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좀 극렬하거든요. 느낌이. 통증은 참을 수 있어도 가려움증은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상당히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약을 먹어보니 이게 솔직히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냥 좀 달달하고 여기 그 글에는 보면 두진 치료하는데 최고로 좋고 뭐 소팽하고 리수하고 능통구규라 돼 있는데 맛을 보면 뭐 별 맛이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무이당쌤 글에 보면 왜 참 좋은 약이다 하고 뭐 칭찬을 많이 해놓으셨어. 많이 해놨어요. 뚫어주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래서 소문학회 사람들은 피부병에 많이 씁니다. 자초가 비싸요. 약이. 자초가 비싸요. 특히 자연산 하면 한 건에 10만 원씩 합니다. 재배종 좋은 거는 3만 원 넘어가고 뭐 이래 돼요. 결론은 뭐냐면 별 힘이 없어요. 많이 써봤어. 여기 두지는 뭐냐면 어린애들이 두드러기 나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어른들 가렵고 뭐 이게 안 들어. 잘 안 들어요. 그만큼 순한 약이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뭐 나고 하면 뭐 홍역 나고 뭐 그때 얼마나 애처롭겠어. 그런다고 뭐 물론 애들한테 다 마왕이고 다 쓸 수 있지만 그 참 애잔한 마음에 그 어떻게 그 참 독약을 소위 말하면 강한 약을 쓰기가 그러니까 그런 약으로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런 거 약성은 제일 끝에 있으니까 한참 공부하다 보면 끝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두진이 제일 좋다 뭐 능통구규한다 이거 야 소통지제로 최고구나. 해서 이제 비싼 약 주문해가지고 어휴 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구나. 일반적인 두드러기에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왜 술 재료로 쓰겠어? 이게 이제 진도에 가면 홍주라고 있습니다. 진도 홍주가 자초에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붉은 술이란 뜻이에요. 왜 술 재료로 쓰겠어요? 무도 큰 해가 없는 거예요. 그 술에다가 만약에 소통시키는 강한 약을 넣어봐. 먹으면 다 디비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40도씩 되는데. 아이고, 뭐, 조금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무이당 약성가에는 이게 외향이 톡 쏘는 맛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전혀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근데 자연산 딱 먹어보면 조금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 재배중. 자연산이 10만 원씩 합니다. 그거 어떻게 쓰는 한 거네. 우리 엄마가 아파도 못 쓰겠다. 좋은 약 많은데 뭐. 투진하는 거 좋은 약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씁니다. 이제 약장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예전에 자연산 구하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면 뭐 이게 좀 약재도 보면 전부 다 두진 애들 뭐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술 재료다. 그 정도 합니다.
자, 이제 도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인 좀 줄까? 부어가지고 하자. 그래도 의미는 좋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초의 의미는 좋다. 그런데 그만큼 순하다. 예. 그 사야에 할 차례인데 굳이 한다면 도인 대왕하고 그 다음에 삼능 봉출 요 정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삼능 봉출 뭐 안 해도 워낙 약성이 독특한 놈이라 크게 뭐 안 해도 자 약성감 읽어볼까? 도인 감한, 능윤 대장, 통경 파어, 혈하 감상. 다빈아, 이 맛이 어떻노? 먹어보니? 가슴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거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차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무 일찍 따렸는 것 같다. 진영이는 어떻노, 이 맛이? 그냥 뭐 좀 달달한 느낌이 좀 있지. 이게 씻다 보니까 약간 미끌거리는 것도 있고. 별 뭐 고미 같은 게 없어요, 뭐 이게. 그냥 덜큰한 쌀달인 쌀뜨물 비슷하게.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자극이. 그 다음에 씻다 보니까 약간 진액은 있고, 기름기는 좀 있고. 그래서 이 도인은 뭐 나중에 대왕 하겠지만, 대왕하고 도인 다 이제 비슷하게 쓰는 약재인데, 이 도인이 이런 맛이 치료하는 거는 증상이 격렬하지가 않아요. 격렬하게 뭐, 하복부에 어혈이 있다고 해서 그 어혈로 인해 가지고 되게 어떤 통증이 막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지금 거기 난리가 났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런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약은 대왕처럼 고미가 가야 딱 진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증상이 막 격렬한 어떤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별 반응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건 성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효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능으로 맛을 가지고 막 확 진정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인을 쓸 때 보면 뭐 도인 승기탕이든 여기 여러 가지 도인이 들어가지만 이 대황이나 이런 것들로 통증을 잡는 거지, 도인을 가지고 뭐 어혈로 인한 하복통 이런 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인을 쓸 때에는 단순히 하복에 어혈이 있다 해서 그냥 딱 쓴다기보다는 어혈이 좀 오래되면서 그쪽에 소위 말하면 좀 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래도 좀 빼내야 되는, 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거는 어혈에 쓰긴 씁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보면 지금은 이 느낌을 좀 모르죠. 근데 이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먹어보면 확실히 찹니다, 이거. 성질은 확실히 차요. 뭐 고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배가 쌀이하고 좀 설사가 조금 나오고,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그 약성으로 가지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경, 파어 이럴 때 보면 통경으로 인해 가지고 생리통이 심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생리통이 오래돼 가지고 그쪽에 어혈이 뭐 오랫동안 쌓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진가 이런 거. 뭐 요즘 말로는 자궁근종이라든지 난소 낭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도인 승기탕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도인 신기탕이 아니고 여기에는 내가 없는데 뭐지? 왜? 아, 니도 이제 내가 무슨 약이더라? 수질 맹충 도인 들어가는 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어? 함흥탕이 아니고 저당탕, 저당탕 그렇지. 저당탕. 할매가 하나 왔는데요. 그때 나이가 한 70쯤 된 할매예요. 사람이 이 뭐라고 하나? 왔을 때는 어지럽다고 왔어요. 그냥 이제 그 간호사가 접수하기로 할머니가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상담 원하십니다. 했는데 딱 보는데 눈빛이 저랑 얘기를 한다고 딱 원장님 내가 너무 힘이 없다라고 해서 딱 들어왔는데 눈빛이 광기가 딱 있는 눈빛이 어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피곤하긴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쏘아보는 그 눈빛이 체구가 작아. 다빈이보다 더 작아. 근데 그 눈빛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아들과의 뭐 법정 싸움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그러면서 좀 제3자인데 좀 이 안 해야 될 이야기를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 아직도 그 강렬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왜 얘기하고 이러는데 배를 눌러봤는데 배가 딱딱 아랫배가 진짜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딱딱 하더라고. 그다음 설사도 변비가 있기도 하고 설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야, 이게 하복부의 어혈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눈빛을 봤을 때 도저히 보약을 써서는 안 되겠더라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니까. 나한테 욕을 그냥 우리 아들이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눈빛이 딱 이래가지고 죽일 놈 이래가지고 막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이게 막 진짜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때마침 그 수질 맹충 이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수질은 거머리니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하려면 구해지는데 맹충은 아무리 구해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 수소문에도 없어요. 도인 들어가고 대황, 수질 맹충 도인 대황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 부자 조금 넣고 해서 그냥 그거를 썼어요. 맹충은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반신반의죠. 이게 낫겠나부터 시작해서 할매가 저거 먹고 견디겠나.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이 약을 준 의미는 알겠는데 야 이런 약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계속 조심해서 일주일만 딱 주고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환자가 눈빛이 싹 달라진 거야. 기운도 좀 나고 똥도 좀 누고 뭐 이렇게 욕도 좀 덜하고 화도 좀 덜 난다는 거야. 야, 그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연달아 몇 절에 썼더라? 그런 약을 4제? 5제? 근데 환자분이 좋아. 저도 이제 걱정이니까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조금 주고 이거 다음에는 보약을 쓰고 환기를 쓰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운이 비록 어혈은 좀 빠지더라도 기운이 많이 손상될 거니 환기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왔는데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쓸까? 조금만 더 쓸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제식에서 8번인가 9번인가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야, 그때 이게 어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제가 직접적으로 알았어요. 책을 보고 안 거는 아니고. 그 한 8번 이렇게 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약을 바꿔볼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도 조금 말랑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법정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 오더라고요.
변호사와 함께 뭐 하다 보니 자 바빠서 안 왔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왔어요. 한 2년인가 지나서 왔는데 그때 다시 이제 좀 피곤하다 이러고 왔더라고. 아무튼 그때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이. 저당탕의 기억이.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쓸 일이 있습니다. 쓸 일이. 이게 이제 수질, 도인 이런 것들은 그 어혈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고, 나중에 할 대황은 사람이 눈빛, 강렬한 눈빛으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딱 진정시킵니다. 그 느낌으로.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생기가 많이 위축될까봐 거기 부자 하나 넣고, 육개 넣고 같이 했나? 뭐 감초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처방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딱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도인은, 그리고 확실히 이게 대변 안 나간다고 제가 도인을 좀 써봤어요. 대변의 목적으로.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느낌이 그냥 대변 안 나간다고 쓰길 때는 재미가 없더라고. 좀 사람이 양적인 사람. 양적이면서 똥이 좀 염소똥 같이 나오고,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잘 안 나오고. 요런 데는 좀 식혀주기도 하고, 그 다음 윤하게도 하고, 하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음적인 사람이 긴장을 해서 안 나온다 할 때는 의외로 재미가 없었어요. 도인을 좀 높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별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적인 사람한테 확실히 맞겠구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대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왕 한다고 과자를 사온 거야. 대왕을 먹고, 태주찬. 역시 전통 있는 집안이야. 여기도. 옆에 나눠주세요. 냄새부터. 원래 이거보다 대왕이 좀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대왕? 당고특대왕 쓰라고 김일락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당고특대왕. 네, 당고특대왕. 그걸 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산도 있습니다. 국산도 있는데, 일단은 본초 학회에서는 그냥 중국산 그 당고특대왕을 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예, 장렵대왕도 있고, 뭐, 근데 당고특대왕이 제일, 이게 특산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산은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산은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사하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다니면 더 쓸 거야. 20분만. 한 20-30분 하면 됩니다. 자, 맛이 어떻노? 일단 약성부터 한번 읽어볼까? 대황고한 파혈소어 쾌격통장 파제적취. 한번 맛이 좀 어떻노? 느낌, 예, 맛의 느낌. 좀 쓰면서 좀 텁텁한 느낌이 있고, 이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대황 특유의.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황련, 황금, 황백 이런 거는 약재 그 바깥에 놔둬도 여름이 절대 약 안 씁니다, 벌레. 그런데 대황은 벌레 씁니다. 이야, 이 독한 놈,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대황은 벌레 씁니다. 아니, 난 제일 처음에 생각도 안 했어. 어디서 벌레가 자꾸 나오는 싶어가지고. 다 뒤졌는데 대황에서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확인해 보시고, 오래되면 이게 되니까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 대황은 맛이 쓴데,
맛이 쓰고 차고 그 다음에 어혈도 없애고 파혈소어합니다. 확실히 이게 이제 파혈이라는 게 어혈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반응이 혈의 반응은 열의 반응입니다. 열의 반응, 혈열 이런 걸 확실히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격렬하게 뭐 와당탕탕탕 나타나는 느낌. 비록 이게 똥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통증 같은 경우에 여기가 갑자기 욱신욱신 한다든지 뭐 머리가 갑자기 욱신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통증에 열감도 있다든지 아프면서 허리든 어디든 아프면서도 열감이 욱신욱신 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쾌흉통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 쓰는 게 뭐 결흉에 쓰는 그런 것들이 대황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흉부에 쓰지는 않습니다. 상한론에 보면 사하를 잘못해서 기운이 흉부에 갇혔다. 그게 결흉입니다. 결흉. 병발어 양자 이반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흉부라든지 뭐 이런 데 있다고 여기 이 글대로 요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뭐 어디든지 막혀가지고 깝깝하다고 느끼는 거지 이게 뭐 흉부에 병이 있어서 흉부를 치료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흉부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흉부는 갇히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대황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걸로 열증이 있다면 시호 이런 걸로 열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열이 있다면 황금 뭐 이런 걸로 식히는 거지 대황으로 밑으로 쭉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흉부에 있다고 절대로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럼 결흉증 됩니다. 그래서 대황 먹고 답답하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똥도 안 나가고 뭐 안 나가고 하니까 대황을 쓰자. 여기 있잖아. 더 답답해집니다. 이게. 밑에서 쭉 잡아 당기니까 여기가 더 조입니다. 그래서 이 흉부가 있거나 대변이 안 나간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변을 잘 빼는 약이죠. 파제 적취에 쓰는데 이게 상한론에 보면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황을 쓰고 오래된 식적을 치료하는 뭐 그런 구문이 대황이 들어갈 때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순히 식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숙식을 치료하나 뭐 이렇게 아마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열증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뭐 발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숙식이 오래됐을 땐 지실 같은 거 쓰는 거지 이런 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대황은 좀 알아둬야 대황은 종종 쓰는 약입니다. 종종. 그래서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은데 계지가 작약대왕탕 한번 볼까요? 계지탕에 작약을 더한 게 계지가 작약탕입니다. 거기에 대황을 더한 게 계지가 작약대왕탕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면 대황이 왜 이제 딱 그 계지가 작약탕에서 딱 대황이 필요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607조에 보면 본래의 태양병인데 이반하지 해서 이 복만시통 배가 갑자기 불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때로 통증도 나타나고 속태음이니 계지가 작약탕 주지라. 자, 이거 한번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운이 밖에 있었어요. 표의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잘못해서 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표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안 가고 안으로 몰려가지고 점점점 몰려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 장에 들어간 거예요. 장에.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안에서 욱신욱신합니다. 리에서 이제 욱신욱신합니다. 뭐 요즘 현대적인 장기로 보면 뭐 대장이든 소장이든 뭐 그런 부위가 욱신욱신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뭔가 큰 불이 난 건 아닌데 거기
어느 일정 부위에 불이 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불만 살 좀 진정을 시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작약이라는 약을 더 쓰는 겁니다. 이제 계지라는 거는 원래 이게 표병이니까 표로 조금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기운이 이제 대황 때문에 몰려가지고 그 좀 기체가 되면서 충격이 조금 그 다음에 장이라는 거는 혈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체가 되면서 좀 염증이 납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럴 때 이제 작약이 딱 씁니다. 이 어떨 때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뭐 설사약을 먹고 뭐 병이 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계지가 작약탕을 쓸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약을 쓸 일은 대황같이 그런 상황은 없는데 합법을 쓰는 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을 써가지고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남한테 강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누가 갑자기 뭐 옆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딸이 그랬는데 가다가 아파트에서 옆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때 저희 딸이 어린 돌 좀 지났을 때 불이 활활 진짜 불이 엄청 났어요. 바깥쪽으로 막 불이 확 나오고 난리 났어. 우리 딸이 그때 이제 돌 지나가지고 그걸 딱 보더만 그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잘 때도 난리가 나고 뭐 그랬어요. 아무튼 그게 공포가 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쭉 해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음식,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찬 거를 먹고 거기 이제 찬 기운에 의해서 딱 배라든지 장에 기운이 맺혀가지고 거기 염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윽박질러가지고 뭐 이거 해! 뭐 어느 자꾸 이러니까 자기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어느 날 이제 애가 불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배 아프다고 합니다. 자꾸 배 아파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서 똥도 좀 안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요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합법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합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작약을 쓴다고 하는 말은 진정을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애가 보기에는 겉보기로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데 자꾸 배가 그러니까 기운이 좋아 보이는데도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소곤중탕을 예전에 많이 쓴 게 그래요. 실제로 애들은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과거의 애들은 육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뛰어다니니까 팔다리의 기혈은 좋아요. 근데 잘 못 먹고 뭐 하다 보면 조금 신경이 예민하고 이러다 보면 이 배라든지 이런 데가 좀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배 아프고 하니까 소곤중탕, 작약, 계지 이래가지고 이런 거 씁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계지가 작약탕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실통작. 이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통증이 막 엄청 아픈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대실통작. 여기 대변이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감기가 있는데 설사를 했어. 설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막 배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히면서도 그 막힌 걸로 인해서 통증이 격렬하게 나타날 때. 제가 또 이 비슷한 경우, 이 경우는 아닌데, 두통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아니고 제 사촌 동생인데, 처음엔 그전에는 전부 두통은 다 반화로 치료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반화로 기체를 치료하면 다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상당히 성격도 못됐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러면서 두통이 터질 듯이 아프다는 거. 한 번씩 오기 시작하면 막 완전히 망치로 빵빵 때리듯이. 그럴 때 이제 반화와 대화를 같이 썼어요. 그럴 때 씁니다. 꼭 똥이 안 나온다가 아니고 환자가 물어보고 대변이 안 나와요. 그게 주 포인트가 아니고 그 통증의 양상이 막히는데 욱신욱신욱신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치자 대왕시탕 이거 약유숙식자
대황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황 감초탕 보면, 시기즉토, 자, 대황 감초탕 주지라. 자, 음식을 이미 다 먹었어요. 그런데 토해. 자, 여기는 대변 막히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구토가 과연 어떻길래 그럴까? 한번 우리 감초 가지고 구토를 치료할 수 없어요. 구토는 대부분 막혀가지고 욱 하는 겁니다. 위가 긴장이 돼서 욱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뭘까? 대황 감초 말도 안 되는 지금. 통증이 심하면서 뭐 구토를 하는데 통증도 있을 거고, 소위 말하면 뿜는 거죠, 뿜는 거. 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토가 아닌 거예요. 와, 꽉 막혀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쭉.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빨리 훅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반화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반화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훅 쏟아낸다든지. 이게 보기에, 야, 이거 막혔는데 이게 확 올라오는 그 분수되는 정도가, 와, 이건 열이다, 열. 이렇게 느끼면. 기운이 막힌 게 아니고, 막혀서 열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대왕을 쓰지. 일반적으로 구토에 대왕 안 씁니다. 구토 대왕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식중독 같은 그런 상황. 식중독일 때도 이제 그때 그 하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식중독이든 뭐 어떻든 뭐 갑자기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장 폐색되면 그 되게 구토를 격렬하게 하고 심하게 하고 뭐 그런다더라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는 반화로 안 되거든요. 좀 예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민한 경우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식이즉토라는 게 뭔가 먹자마자 바로 토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미자. 그게 이제 먹자마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조금 있다가 얼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신화에서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먹자마자 토했다는 게 이게 뭔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때문에 이렇게 토하는 그런 경우가 해서 아, 자극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이게 시기즉토면 실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반화야, 반화. 왜냐하면 나타나는 지금 그 부위가 위장이야, 위장. 병변 부위가 위장이라고. 그 다음에 토한다는 거는 위장이 막힌 거고. 그럼 위장을 막힌 거를 통해주는 제일 1번 약은 반화입니다. 그래서 소반화탕, 대반화탕, 뭐 소반화가 복룡탕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황 감초탕을 쓴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이 말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 아마 숨겨진 구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 그냥 토한다고 이렇게 딱 이래 적어 놓았을 리가 없어요. 장준경이 뭐 너거는 다 알지 그렇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아마 좀 누락된 구문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 글을 다 믿지 마세요. 대왕이란 약이 그렇습니다. 대왕이란 약이. 그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약간 여문이란다. 누락된 구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음식을 먹고 그럴 때는 쓰는 약이 아닙니다. 감초도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토할 때 감초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빨리 통하고 말키고 뽕 뚫어줘야 되는데 감초 들어가면 눅눅해지는데. 근데 대황을 좀 보조하기 위해 그 다음에 상당히 뭐 어떤 좀 진정시키기 위해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걸로 쓰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약 성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상한론에 나오는 약재 위주로 가지고 이제 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애인이 또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많이 쓰는 약들 위주로 좀 해오겠습니다. 자, 소문대로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오늘 폐할 차례, 폐할 차례야. 자, 68페이지. 잠깐, 물 한 잔만 또. 잠시만 기다려. 아유, 이거 좀 먹어야지. 떡 좋아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네 환자의 정성을 니 그렇게 남한테 넘기면 되겠나? 먹으면 내 맛이 있거든. 황해도 떡집. 자, 자, 드시면서 해보겠습니다. 폐병자 유제 임계 불류면 가어 병정하고, 병정 불사면 지어 무기하고, 기어 경신하라. 폐병은 겨울에 낫습니다. 겨울에. 확실히 폐는 수렴이 쫙 돼가지고 야무딱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해서 이렇게 잘 됩니다. 그 임계에 낫지 않은, 잠깐만, 맞지? 앞에 이상하다 싶었다. 병제, 67페이지. 병제 폐하면 유제 동하고, 동 불리면 심어 하하고, 하 불사면 지어 장하하고, 기어 추하니, 금, 범, 이게 쉬에든데, 쉬에 온구의라. 자, 폐에 병이 있으면은 겨울에 낫습니다. 아무튼 폐는 수렴이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겨울에 낫는데, 겨울에 이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폐병이 있을 때 차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폐병이 있을 때 차게 한다는 말은 폐병이 있을 때 열이 날 때에는 좀 식혀야 되겠죠. 여기에서 겨울이 되면 낫는다는 말이 진정을 시킨다. 이게 딱 장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딱 장을. 폐는 병이 나면 대부분 헐떡이든지 기침을 하든지 이게 자꾸 들뜨는 기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정을 시켜서 딱 수렴을 시킨다는 뜻이지 차가운 약을 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폐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보면 육미계통, 오미자계통 뭐 이런 것들이 폐병에 많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폐병약들 보면 뭐 고지음자라느니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장하는 게 그 폐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침을 하는데 이 폐 자체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위장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생기는 경우가 기침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만약에 수렴을 시켰다,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방해물이 있으니까 끝장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바나 이런 것처럼 깨끗하게 맑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절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오로지 습도로만 따지면 겨울이 습도가 더 낮아요.
겨울에 더 피부가 트고 건조해지고 그만큼 안에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날씨가 가을에서 겨울로 완전히 수렴이 되지, 만약에 먼지가 있고 습기가 많으면 요즘 겨울처럼 계속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매섭도록 하는 이게 야물어진다는 것은 중간에 습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기침을 한다든지 폐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특히 위장에서 올라오는 어떤 습기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제동이라는 걸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토의 기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폐는 제일 위에 있고, 신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신으로 잘 내려가려면 중간에 거쳐야 할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장기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초입니다, 중초. 우리 한방에서 중초라고 할 때에는 비위, 간담, 요게 다 합쳐서 중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임상예를 잘 읽어보면 폐병에 소시오탕 엄청 씁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폐병에 간을 쓰냐고. 처음엔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니 이게 임상예인데 나왔으니까 보고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고집을 피울 수가 없잖아. 자기는 진짜 나와가지고 귀중한 자료라서 공개한 건데 나는 틀렸다고 하니. 내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결국에는 소시오탕이라는 거는 과거에 상한론 시대 때 보면 소위 말하면 소화제의 한 일종이에요. 그만큼 중초를 잘 소통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시오탕 같은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보니까 시호라는 약이 이게 흉엽고만 이게 옆에 늑골 이런데 이제 중초를 잘 소통을 시키지만 단점이 뭐냐면 소시오탕이 많이 찬 약은 아니지만 조금 찹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며칠을 먹어보니까 제가 약해서 그런지 발이 살짝 차집니다. 처음에는 똥도 잘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약이 있나 했는데 며칠을 먹고 나니까 약간 다리가 차지더라고요. 야, 이게 좋긴 좋은데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흉격을 풀고 하는 데는 좋은 약인데 열이 있는 사람한테 써야 되겠구나. 약간 좀 변이 막힌다든지 변이 단단해진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열이 좀 없어도 이게 좀 막히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 그럼 뭐를 쓰지 딱 봤더니 이 더덕 432 대체제입니다. 흉격을, 이게 비슷합니다. 약성과도 그렇고 작용하는 부위도 흉격에 작용하면서도 간 이런데 432 작용하거든요. 근데 432 제가 먹어보면 발이 차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432은 또 진액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흉격이 좀 갇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긴장을 잘 한다든지, 그래서 폐에 어떤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432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한열을 크게 손상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두 개의 구분을 합니다. 둘 다 좋은데 한열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사람이 조금 이 에너지도 좋고 열도 좀 있으면은 충분히 시호로 다 풀립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사람이 약간 좀 까딱 양기가 조금 소모되면 차질 우려가 있다면 4-3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 구별해서 씁니다. 여러분들 그 대변 안 나오는 경우에 그 양적인 사람들은 뭐 대황도 쓰고 하면 다 좋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음적인 사람이 변이 자꾸 동글동글한 사람 성정은 좀 음적인 사람인데 변이 자꾸 동글동글하고 소식이 없고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를 제가 해봤는데 결론은 4-3으로 이제 흉격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똥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괜히
행인, 도인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어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소시오탕이 대변 푼다는 거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4.3이 답이다. 4.3이 답이다. 네.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똥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에, 아, 이게 간대장 상통이란 말이 이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 똥 얘기는 일단은 제가 그렇다 치고, 동분류면 심어하라. 그래서 겨울에 낫지 않으면 여름에 심해집니다. 폐는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건조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직원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얼마 전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 직원 얘기 에너지가 상당히 좋아요. 사람이 야무딱지고 27살인데 야무딱지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 면접 볼 때 다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혀 짧은 소리를 해요. 아, 다 좋은데 저게 딱 걸려. 그래서 이게 저걸 크게 쓰고는 싶은데 이게 환자들이 조금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게 고민이 되어서 걸리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당신을 뽑았는데 내 참 잘 뽑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날부터 그 연필을 볼펜을 물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고 집도 의정부야. 집이 멀죠.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면 10시가 넘어요. 10시가 넘고 그때부터 입에 볼펜을 물고 책을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느 날 지났는데 말이 별로 그런 게 없어. 쌤 되게 좋아졌네 하니까 자기가 그때 얘기하더라고. 물고 책 읽기 연습을 한다고. 와, 독종이다. 독종이다, 속으로. 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독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이, 애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침을 하면, 지금까지 기침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걸린다는 거예요.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난대요. 잘 걸리는 편은 아닌데, 한 번 걸리면. 이게 순식간에 폐가 기관지가 확 건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애살이 있고 열이 확 있으니까, 딱, 예. 확실히 폐는 이 열에 이게 금방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간질간질하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침이 얼마 전에 탁 하길래 4.3군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흉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진정도 시키지만 일단은 확보를 이게 좁아져 있는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안성맞춤인 약이 현대인들한테는 4.3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CO도 좋고, 다 좋은데, 4.3이라는 약이 거기에 가장 무난하고, 그래, 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절대 약효가 뭐 그렇게 너무 떨어지는 편도 아니고, 4.3이 딱 좋습니다. 4.3군제로 해서 맹문동도 쓰고, 길경도 쓰고, 그 다음 여기가 자꾸 열이 나서 현삼 쓰고, 이렇게 약을 해서, 반화도 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럴 때는 4.3 맹문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합이 괜찮습니다. 촉촉하게 흉부에 어떤 열감이 생기고 건조해질 때 사람이 어떤 열의 느낌이 있을 때에는 맹문동이 좋습니다. 4.3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조함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상한론에는 그 대체제로 뭐를 썼겠어요? 지금은 제가 4.3, 맹문동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이제 그 상한론의 장준경은 4.3 맹문동 조합은 안 썼어요. 그건 후대에 가가지고 온병 관련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3 맹문동탕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상한론 그게 과거 사람들은 잘 못 먹지만 이 육체적인 에너지는 좋거든요. 열이 납니다.
그럼 무슨 약을 대체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조금 진액도 있고 석고라는 약 어떻게 하는 거? 네.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정보가 이 독심술을 배웠네. 석고라는 약을 씁니다. 그 마행감석탕이라는 게 딱 그런 거죠. 흉부의 긴장은 마왕으로 푸는 거예요. 마왕으로 땀이 나고 있지만 한출하고 있지만 청하는 거예요. 뭔가 갇혀가지고 헐떡헐떡하니까 마왕으로 풀고 그 건조해지면서 열을 석고로 풉니다. 석고로. 그래서 이제 마왕과 석고의 조합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현대도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나중에 마왕 할 때 얘기했지만 마왕은 확실히 피부가 긴장이 확실히 돼 있을 때, 폐가 긴장이 확실히 돼 있을 때 마왕을 탁 써주면 확 풀리버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마왕이라는 약을 뭐 다이어트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체질로 보면 태음인 쓴다고 하지만 제가 체질 공부를 안 해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마왕과 석고의 조합이 현대의 해석을 조금 하면 4.3과 맹문동의 조합과도 비슷한 좀 사람의 어떤 허실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의미가 비슷합니다. 석고가 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 불사면 지어 장하하고 그 습기가 있으면은 병이 좀 심해지진 않고 기어 추하니라. 그래서 이 폐에 병이 있을 때는 너무 열이 있는 약, 열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옷은 금지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찾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열을 금지한다는 말은 이게 좀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열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찬 거를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라는 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로 순식간에 갑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게 하면 병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석고 백호탕을 먹고 죽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예에 정말이야. 백호탕을 써서 뭐 열이 나가지고 막 했는데 백호탕을 썼는데 죽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백호탕이 맞죠. 열이 나고 막 갈증이 나고 해서 쓰죠.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당장에는 열이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백호탕을 조금만 썼어야 돼. 조금만 쓰고 이렇게 조금 진정되고는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그 생각으로 계속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확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상당히 의안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찬 약은 그만하는 게 좋고 폐병자는 유임계하고 유제 임계하고 임계 불리면 가어 병정하고 병정 불사면 지어 무기하고 기어 경신이라 넘어가고요. 폐병자는 하포에 해하고 일중에 심하며 야반에 정이라.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침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기침 때문에 딱 치료해 달라는 경우는 없는데 치료하러 와서 상당히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만 해주면은, 왜냐하면 기침은 대부분은 일단은 감기약을 먹고 옵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보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될 거는 다 치료되고 옵니다. 한의원에 와서 호소한다는 말은 안 되기 때문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려고 누우면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등대면 서 있을 때는 뭐 조금씩 해요. 누우면 이제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뭐 가래도 끓고 뭐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워 있을 때는 그렇다. 자,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게 밤에 심해진 건가요? 아니면 눕는 자세로? 뭐 밤에도 심해지는데 누우면 확실히 심해져.
만약에 그렇단 말은 밤 되고 앉아 있어도 심해야 되거든. 그렇진 않아. 잘라고 딱 입을 딱 덮는 순간만 난 그런 거 겪어봤다. 내가 직접. 누우면 이렇게 좀 풀어진다고 굉장히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소 원장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거 있죠. 있죠? 네. 간혹 얘기합니다, 이거. 누우면 쉬는데 일단은 조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요렇게 열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누우면 요런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웠을 때 이제 더 이렇게 좀 조인다든지 갑갑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게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풀어져 버리면 그냥 오히려 덜 할 것 같아요. 누웠을 때 오히려 긴장이 더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웠다는 것은 체중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등을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이 흉격에 어떤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그런 어떤 이게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데 내 체중이 또 폐에 가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폐가 열고 닫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그런 힘이 왔을 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할게요. 두 사람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두 분.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소에는 건강할 때 누우면 좋지 뭐. 좋지 뭐. 아이고 좋다 이래 되는데 실제로 조금 안 좋을 때 누워보면 숨 쉬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아이고 앉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감기 어떤 기침이 심하게 걸렸을 때 딱 누우면 기침이 막 확 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몸이 왜 이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 있으면은 폐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냥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 이게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폐는 버켓 핸들이라고 여기 폐가 옆으로 열리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폐가 이제 왜 왔어내다. 이게 앞뒤로 이게 위로 이렇게 들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맞나? 아무튼 두 가지 모션이 있어요. 즉 아무튼 폐가 상하 좌우가 전후 좌우가 다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근데 폐를 등을 대면 한쪽이 잠겨버리는 활동이 더 힘들어요. 숨 쉬는 게. 근데 일반인들은 뭐 그거 해도 100% 중에 한 25% 깎여도 뭐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가 긴장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탁 긴장이 돼가지고 누워서 기침하면 더 긴장이 딱 되니까 캬캬캬 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해 기체입니다.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데 반하, 사삼, 반하, 길경 전부 다 행기지제로 통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보고는 확실히 알겠다. 제일 처음에 어줍지 않게 나복자 이런 거 딱 써가지고 다녔는데 개뿔 하나도 안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눕는다는 게 두 분 얘기한 것처럼 그게 폐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저해가 되는 거예요. 더 저해가 되니까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소통시키면 됩니다. 당장 한의원에 약 없으면 차라리 소화제라도 주면 뭐 침은 뭐 소통하는 그런 걸로 없으면 뭐 소시오탕이라도 아무튼 소통하는 걸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폐욕수하니 급식사니 수지라 용산보지하고 신사지라 폐는 수렴하기를 원하니 하고자 하니 급히
산미, 새콤한 약을, 새콤한 맛을 먹어서 수렴시킨다. 그래서 수렴시키는 것은 보하게 하고 매운맛은 사하게 한다. 그래서 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수렴시키는 이 성정이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시원하듯이 맑고 깨끗한 기운이 차분하게 이렇게 수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산뜻산뜻한 이 기운이 활동이 잘 되는데, 이게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 보셨죠? 더울 때 열심히 일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축 처집니다. 아유 되다 아유 힘들다. 이게 기운이 처지죠. 풀어지고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치는데도 자꾸 뭐 눈이 시뻘개지고 뭐 입이 바짝바짝 타고 갈증이 나고 이래 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데 소위 말하면 과로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소모가 많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눕고 싶다 하고 소위 기허로 가는 보중이기탕을 쓰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면 열증이 나타납니다. 눈도 시뻘개지고 뭐 근육도 막 쑤시고 막 결리고 갈증도 나고 뭐 이래 됩니다. 깝깝하고 막 이런 어떤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보통 표현하기로 혈부족, 혈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치료가 여기에서는 폐욕 수하지만 수하는 방법이 나누어지게 돼요. 처음에 얘기했던 기운이 빠져가지고 움직이기 싫다 이런 되는 경우는 기운이 빠지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습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휴 싫다. 반면에 한 사람은 과로하고 나니까 자꾸 뭐 이게 온몸이 쑤시고 찌뿌둥하고 갈증나고 눈이 시뻘개지고 사람이 허덕허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진액이 말라가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진영이한테 하는 문제, 질문. 왜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진액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제 열이 나는 거는 알겠단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은 지치는데 습기가 생기죠? 보중기탕에 보면 백출이 들어가요. 승마도 들어가고 건조한 약이 들어간다고. 왜 그래 되죠? 앞에 이제 제가 전제에 얘기했던 그 자꾸 눈이 벌개지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쌍화탕 쓰는 사람이에요. 쌍화탕. 자꾸 이제 방로를 하든 과로를 하든 해가지고 자꾸 갈증도 나고 자꾸 사람이 몸도 자꾸 덥다고 하고 뭐 이래 지치면서도 덥고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 됩니다. 그런 거는 진액이 부족하고 해서 열을 식히고 촉촉하게 하면 그건 뭐 별 어렵지는 않아요. 아이고 이게 몸에 정액을 많이 소모를 하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또 실제 쌍화탕 같은 이런 거 쓰면 육미 이런 거 쓰면 금방 낫고. 그런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보중익기탕을 쓰는 경우 왜 그렇게 되죠? 기운이 지치는데 왜 습기가 생길까요? 몸 안에서 열을 순환시켜야 하는 기까지 써버려서 활동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활동이 안 되겠지. 기운을. 원래 뭐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시 선생님 뭐 요 말이 맞는데 좀 쌤만의 언어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네. 외부랑 소통이 안 되고 갇히니까 서로 습기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활동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막 누가 긴장을 하든지 그런 건 아닌데 활동이 안 되니까 갇히는. 맞습니다. 선포를 잘 못해가지고 기운이 딸리니까 통도 수도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습기가 좀 적고. 세 명이 똑같은 얘기다, 그지? 이게 말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활동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다빈이 뭐, 저도 똑같은 얘기라서 음. 그래도 할까요? 그래도 세 명이 의미는 똑같아도 말이 다 다르잖아. 저는 그냥 이게 지금 기운이 없어서 기체 상태가 생긴 것 같은데 교체가 되면 당연히 습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기체라고는 안 해요. 다 같이 기운이 활동이 안 돼서 정체가 되는 건 하지만 기체는 아니에요. 기체는 기운은 딱 막히는 걸 기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데 기체약을 쓰진 않아요. 혹시 뭐 할 얘기? 저는 그냥 뭔가 불이 좀 몸 안에 있는 불이 좀 꺼진 느낌. 왜 그래 생각하는데? 그 축 처진다는 게 또 불이 꺼져서 그다음에 위장도 좀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축 처지는 거는 그래요. 습기라고 해야 되지 않나? 왜 불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쪽 약간 두 개의 양상이 하나는 약간 불이 조금 과도하게 나는 느낌이고 첫 번째 양상은 불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그냥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가 그냥 혹시 도식으로 대입해서 그러는 거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고. 혹시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래 여기서 내가 끝낼라 했어.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서 내가 지금 니한테 묻는 거다. 많이 쓰고 이러면 지치면 생기가 식으니까 그래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뭐? 일단 차진다. 차지니까 습기가 생긴다. 교수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양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 습이 생기는 거죠. 니 혹시 니 과외 받는 거 있나? 니 이상하다. 니 뭐 잠깐만. 내 혹시 잠깐 여기 어디 있네. 저거 니 내 거 보나? 오늘 옆에 앉으면 이상한데. 여러분들 이게 기허의 이면을 봐야 됩니다. 기허의 이면을. 기허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기허의 이면에 기허를 지탱하는 그게 양이라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쓰다 보니까 그럼 기운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운이 좀 없어지면 그냥 흐름이 늦어지면 됩니다. 흐름이 늦어졌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습기가 생긴다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습기라는 거는 한열이 교차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뭐 양허를 나타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손발이 차진다든지 뭐 사지골링 뭐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 습기가 생긴다는 게 내 몸에서는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내 몸에 에너지를 쓰니까 더워요. 열이 허덕허덕해요. 그러는데 내 몸에 있는 양기는 식어갑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한열차가 딱 생깁니다. 그럼 별로 피곤하면 입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유, 밥도 먹기 싫다. 이게 속에 습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양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보면 양화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이 화해서 기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사상해 보면 다른 체질에는 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기허에 대한 병리가 별로 없어. 유독 소민의 기허의 병리가 있습니다. 보중이 기탕, 소민 보중이 기탕, 뭐 승량이 기탕. 그게 이재마 선생이 뭐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교묘하게 그 소민이라는 그 양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양기에. 거기에 유독 그 승량이기, 보중이기 이런 것들이
알고 하셨겠죠?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허의 어떤 그 병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양허를 끼고 있다. 양허로 빠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없애는데 보존기탕에는 황기, 복령, 황기, 복령 들어가지? 복령, 황기, 인삼 이런 것처럼 보기 같은 걸 하면서도 당귀 해가지고 보혈도 합니다. 거기에 진피, 백출 들어갑니다. 백출. 백출에다가 이제 승마까지 들어가고 시효가 하나 들어가고 감초 이렇게 되는데 이 백출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이 위장에 습기가 생겨서 설사를 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무미 뭐 이런 뜻이 있죠. 기허가 있으면 항상 습기가 생길 수가 있고 습기가 생기는 이면에는 양허로 빠지는 그 전 단계 양허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존기탕을 쓸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건강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건강 6개 부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중초에 습기가 생기니까 건강이라는 걸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양보를 한다면 부자 같은 걸 좀 쓰고. 여러분들 그래서 기허 환자를 잘 보시면 기허 환자가 그 양허로 넘어갑니다. 양허로. 잘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해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기약을 쓰는 거와 보양약과 함께 따뜻한 약과 함께 쓴다는 게 엄청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약재가 황기였어요. 황기 없으면 못 살겠어요. 늘 피곤하니까. 한의원을 하고 하는데 늘 피곤하니까. 그런데 지금 황기가 듣질 않죠. 부자를 써야지. 그건 농담이고, 이제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는 약을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보기약만 쓰면 이렇게 해요. 약 먹고 너무 좋다고. 근데 약 딱 끊으면, 다시 안 좋다. 그게 이제 양허를, 차트나 이런 데는 전혀 양에 대한 그게 없어요. 양허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양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할 때로 갈 때는 쌍화탕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암광화탕 같은 거, 그런 류로 이렇게 진액이 부족한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양허로 빠질 때는 보중기탕, 거기에서 이제 이중탕,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소민 그거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치료할 때, 기허를 치료할 때, 여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산미를 씁니다. 산미. 앞에 이제 그 혈 부족으로 갈 때에는 작약이라는 그런 의미로 산미를 씁니다. 조금 혈도 좀 식혀주면서도 그걸 조금 수렴시키는. 근데 그 기허로 갈 때에는 황기 같은 걸 씁니다. 황기. 산미라고 해도. 그래서 황기가 심해지면 오미자 같은 산미를 쓰고. 그런데 그럴 때 갈 때는 반드시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고미의 약을 조금 써야 됩니다. 아까 백출 쓰듯이 창출, 백출 쓰듯이. 그래서 청설기탕 이런 것들도 여름에 쓰는 게 보면 기운이 여름에 자꾸 지친다. 그럴 때 황기, 인삼, 창출, 백출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이럴 때 자꾸 기운이 없고 할 때는 황백 이런 것도 쓰는 이유가 조금 쓰거든요. 그런 게. 조금 고미가 들어가면 습기가 싹 제거되면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의 약을 쓸 때 노하우입니다. 산이수지하고 용산보지하고 신사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매운맛이 폐의 기운을 확장시켜주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사라고 하죠? 재훈아, 이게 무슨 뜻이고? 걔는 뭐 길을 역상을 하니까 그거를 넓혀주면서 내려준다. 넓혀주면서 내려준다. 확장을 시키니까 기억한 게 이렇게 그지? 폐가 예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딱 긴장이 되면
기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황 같은 거, 상백피 전부 매운맛 약입니다. 신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폐에 어떤 갑작스럽게 폐가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것보다 더 긴장하는 한사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오게, 공포 이런 게 갑자기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사해야 됩니다. 그걸. 창기운이라든지 이걸 확 흩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제가 폐 얘기할 때 4.3 이런 얘기하는 게 이유가 좀 덥지 않나? 괜찮아요? 하나만, 네. 하나만 꺾어요. 저거 하나만 꺾어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 신까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병제 신하면 유제 춘하고 춘 불류면 심어 장하하고 장하 불사면 지어 추하고 기어 동하니 금 한 음식 한의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찬 옷을 차게 입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신의 병이 있을 때에는 봄에 낫는다 이 말은 신은 겨울 되면 어떻게든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꽉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된 사람은 자꾸 조금 이래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놀아야 됩니다. 조금 따뜻한 봄날이 와야 조금 이렇게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서도 이렇게 뭔가 활동이 생깁니다. 신의 병이 생길 때에는 신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탁 이렇게 긴장이 되면 안 풀려가지고 문제거든요. 봄처럼 이렇게 살 좀 풀어줘야 됩니다. 또 한 의미로는 너무 이제 춥다 보니까 조금 봄 기운에 따뜻한 게 이렇게 조금 신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가지고 신장을 활동을 조금 시켜야만 자연스럽게 됩니다. 공포라는 그 감정이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딱 꽂히면 절대 안 잊혀집니다. 절대 안 잊혀집니다. 심지어 그 감정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뿐만 아니고 내 몸이 어떤 공포 상황에 오면 엄청난 어떤 그 과거에 반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거는 뭔가를 빨리 그 상황을 깨고 나와야 돼요. 실제로 뭐 그 실정적인 뿐만 아니고 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빨리 그거를 그 신방광에 막혀 있는 구멍을 빨리 좀 뚫어가지고 조금 쪼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병제, 신, 유제, 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춘 불류면 봄에 낫지 않으면은 장하, 이 신은 확실히 습기에 약합니다. 습기에. 신의 병이 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습기가 생겨가지고 자꾸 과식을 하든 뭐 게으르든 뭘 하든 습기가 생겨가지고 그 습기에 의해서 사람이 야무 맛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비의 병이 신을 만드는 신의 결국에 병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실제 신의 병이 듭니다. 섹스를 많이 하든 뭐 많이 하든 그쪽에 신의 어떤 그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소모를 하는 경우 그럼 신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이 습기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섹스를 하든 그 신의 그걸 쓴다는 거는 봄이라든지 이런 걸 원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소모하는 너무 봄을 그렇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딱 태어나는 게 여러분들 인간의 배에서 10개월을 이제 아기가 있다가 태어납니다. 다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서요. 아니면 조금 걷거나. 근데 인간은 최소한 1년은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지가 조금 걷고 조금 동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요. 왜 그렇게 해요? 이 여담인데 이거 한약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응?
직립보행이 왜? 애를 낳으려면 빨리 낳아야 돼가지고 왜? 골반 크게 작아졌거든요.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골반이 작아졌고 애를 빨리 낳아서 키워야 너무 커서 나오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내면서 키운다. 이게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조금 다르게 봐야 돼. 나도 과학을 듣고 해서 알게 됐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을 받는 거야. 이게 인체 구조가 세로로 돼 있잖아. 동물들은 가로로 돼 있거든. 세로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중력으로 자꾸 잡아당겨. 자기는 배에서 더 기르고 싶어. 1년 이상 더 길러야지만 다른 동물처럼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 근데 이게 중력 때문에 처지는 거야. 골반이 걷기 때문에 골반이 된 게 아니고 서가지고 걷기 때문에 이게 장들이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 애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떨어져 나오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최소한 1년 이상은 길러줘야지만 일반 동물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 기를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신하는 얘기에 이게 왜 나왔냐면, 애들 그 갓난아기의 수준은 실은 우리 봄 기운이라고 하지만, 그 돌 되기 전에는 아직 뱃속에 있어야 될 애예요. 뱃속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돌 이상 지나야 봄 기운 같이 좀 아장아장거리고 이렇게 그런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기는 어릴 때 더 야무딱지게 만들어요. 야무딱지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이제 나중에 봄에 성장될 때 힘차게 성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 될 때까지는 애들을 키울 때 마치 얘를 얼마나 야물고 단단하게 만들까. 이게 이제 애들 키우는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애들한테 너무 분유를 많이 먹인다든지 이유식을 할 때 너무 단 거를 많이 준다든지 이러면 신이 약해집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릴 때에는 그냥 담담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어릴 때 약을 쓸 때에는 아토피가 있고 뭐를 하고 하지만 그런 데 약을 써야 되지만 일단은 제일 핵심은 습기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습기.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약이 복령, 백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금 습기만 조금 없애주면, 워낙 애들은 격렬하게 반응하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과항진돼서 다 병이 되거든요. 조금 찌꺼기만 조금 제거해주면 일단은 이게 조금 조절이 됩니다. 그게 작약을 쓰든 그거는 뒤에 문제고, 애들은 그래서 항상 소화가 잘 되도록, 항상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치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도 애를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무이당 쌤이 엄마가 모유수유를 해주면 좋은데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유를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삼 달인 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 분유를 타서 먹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도 둘 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젖이 잘 안 나와가지고 모든 물을 이제 그냥 무조건 미산물로. 아빠 엄마가 자극이 있잖아요. 인산보다 어떤 자로 맛이 좀 진하게 하면 안 되지. 어른처럼 먹으면 안 돼. 순하게. 별 자극 없다. 그 다음에 애들 처음에 하거든. 한두 번 먹으면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삼이라는 게 별로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그 분유는 먹어보면 젖하고 다르게 달달하거든요. 습기가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습기를 조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잘하려면 백출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미삼 베이스 해가지고 백출 조금 해가지고 분유를 그 베이스로 타면 애들은
크게 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돌되거나 아니면 어린애들한테 약을 써야 될 경우가 있다면, 특별하게 애가 뭐 어떤 문제가 크게 없다면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그렇게 했고, 저희 형님 애들도 이제 그렇게 기르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했었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크게, 잔병이 크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잔병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요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되었죠. 말만 듣고. 그래서 이제 시는 그 습기가 이제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장하불사면 지어 추 기어 동 하고, 그래서 이 신의 병에는 찬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찬 거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신병자는 유제 갑을 하고, 갑을 불유면 가어 무기하고, 무기 불사면 지어 경신하고 기어 임계라. 신병자는 야반에 해하고 사계에 심하며 하포의 정이라.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신욕견하니 급식 고의 견지리 용고 보지하고 함사지라. 신은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신은 단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신이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뭐를 보고 아니에요? 눈빛. 눈이 똘망똘망하다, 이게 딱 신이 단단한 걸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소리도 단단합니다. 야무지고 단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의 표현인데, 신은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습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흙이 비 온 뒤에 쫙 완전히 수분이 말라야지 탁 이렇게 진흙이 돌덩어리 같이 되거든요. 그 중간에 물이 있으면 돌덩어리 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얼마나 잘 말려주느냐. 여기에서 곰이라는 말은 차다라는 의미보다는 습기를 없앤다는 의미의 곰이가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석국이 줄을 뭐라 해놨냐면, 여기에서 이 고는 고열의 고다. 고열의 고다. 고한이라기보다는 보통 고라고 하면 찬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열의 고다. 차게 하기보다는 습기를 없애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의 견지하고, 그러면 신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직접적으로 보는 약이 있어요. 토사자, 숙지왕, 구기자, 파극, 뭐 이런 소위 말하면 보정약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욕 견하니 급식 고의견지란 말이에요. 여기 소문의 의미에서 보면은 신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겁니다. 백출이 좋지. 니 어디서 니 이상한, 니 혹시 시력이 좋나? 내 작게 적어놨는데. 이상하네. 니 노트 검사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잠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네. 내가 어디서 보고 하는 거 아닌데. 급식 고의, 그래서 이제 백출이 좋고, 그 다음 또 뭐 없을까요? 뭐라고? 사상자도 습기를 없애는 약입니다. 근데 확실히 사상자는 이게 먹어보면 조금 흔드는 기운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습기로 인한 두드러기나 안에 음부 습진 이런 데 좀 더 많이 써요. 신을 튼튼하게 한다기보다는. 건조한 약은 확실히 맞아요. 오수유도 그렇죠. 근데 오수유는 확실히 습기도 없애고 야물게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쓴맛입니다. 쓴맛으로 인해서 염증을 좀 진정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열을 좀 진정시키는. 그래서 신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신을 보면서도 뭔가 열을 좀 보는, 그게 이제 주 포인트가 되죠.
또 뭐, 예? 부자. 부자가 이런데. 부자는 쓴맛은 아닙니다. 부자는 쓴맛은 아니에요. 쓴맛은 아니지만 이 열한 약이에요. 부자는 이제 성열하다고 하는데, 부자의 이 부자가 신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대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곡이 고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데 부자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경험을 얘기해 줄까요? 분명히 나는 신이 약해서 부자를 썼어요. 자꾸 소화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콧물이 자꾸 나고 얼굴이 좀 붓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습기가 생긴다는 거죠. 콧물이 생기고 뭐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신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을 좀 보려고 따뜻한 약을 부자를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하니까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약이 가다 보니까 조직은 차고 따뜻한 약이 가니까 이 습기가 이게 녹으면서 습기가 생깁니다. 자꾸 비염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야, 그래서 고열이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백출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상한론에 보면 진무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진무탕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뭐 차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지러울 때는 연계출감탕 이런 것도 써요. 근데 이제 그런데 부자를 안 씁니다. 근데 진무탕에는 같이 어지럽고 뭐 진진욕벽자 뭐 이렇게 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를 쓰고 하나는 백출, 둘 다 백출을 씁니다. 하나는 부자를 쓰고 하나는 육계를 씁니다. 그 이유가 확실히 진무탕을 쓰는 경우는 신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데 신은 단단해야 되는데 신이 단단하지 못함으로써 흔들리는. 그런데 부자를 이렇게 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백출을 같이 쓰면서 뭐 작약과 이런 걸 같이 씁니다. 작약을 쓰는 이유는 거기 보면 뭐 열이 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 조금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씁니다. 그래서 백출 부자가 실은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오줌 누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매일 밤 이불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토사자 이런 거 안 하고 부자 백출.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야뇨증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구기자 이거는 말고 그런 아닌 경우에는 이런 고열한 약으로 이 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신이 허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숙지왕, 토사자, 구기자, 파극 뭐 많은 약들 이건 언제 씁니까? 응? 같이 씁니다. 그래, 같이 쓸 수 있지. 그 말고 그래도 구별을 좀 하자고. 같이 쓸 수 있지. 동영아, 뭐 없나? 약재가, 크게 뭐 좀 구분되는 점 없나? 부자, 백출 이런 거하고, 토사자, 육종, 구기자, 약간 도와주는 조금 보약. 도와주는 조금 거고 앞쪽은 아예 습을 말리거나 활동성 이런 데 포인트가 네가 말을 했다. 정답을 말했는데 그 포인트를 다 얘기했거든. 그 포인트를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꼬집어 주면 된다. 혹시 뭐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 건조하냐 안 하냐. 정을 제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도 육미 안 쓰고 싶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한의원 빼고 옆에 전부 다 육미 쓰는데 나는 왜 육미, 그 사람들은 육미 쓰고 잘났는데 왜 나는 육미 쓰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써봤어요. 젠장. 진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부양론하고 소문학회 하니까 그래 부자가 답이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옆집에서는 육미로 뭐 허리도 낫고 다 나아.
근데 왜 나는 안 돼?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같은 이제 신의화하고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기자 육종염 뭐 이런 소위 말하면 그 신을 보하는 약들은 진액이 있는 약입니다. 정혈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이 부족하더라도 아니 신이 약하더라도 습기가 있느냐 건조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기자 육종염 이런 거 쓸 때 보면 그런 거 쓰실 때에는 조금 피부가 까칠하냐 이런 아니 입이 좀 자꾸 마르냐 눈이 좀 뻑뻑하냐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요런데 백출 붙였으면 아작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습기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혈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보신을 하는 약이 아니고 정혈을 보충하는 약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소양인한테 그런 약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양인은 자꾸 건조해지거든. 사람이. 가만 안 있고 계속 싸돌아 댕기고 뭐 계속 싸대고 하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알면 육미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굴이 좀 퍼석하게 이렇게 좀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뭐 소변이 어떻다 뭐 하다고 하면 습으면서 신을 보는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자꾸 건조해지고 까칠해지고 마르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아 정혈을 보충하면서 그래 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 같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같이 씁니다. 그래서 육미가 그런 거예요. 숙지왕, 산약, 산수유 같은 그 진액 많고 그런 약들을 딱 쓰면서도 택사, 백출, 복령 아닌데 목단피 들어가는데 목단피 백출이 없지. 택사, 택사 쓰는 게 그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구분합니다. 뭔지 함사지는 오래되면 이게 다 굳습니다. 굳어.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여기 적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딱 이제 우리 이 나무 이런 데 보면 이게 찌끄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엔 이끼처럼 뭉클뭉클한데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집니다. 조직이. 그런 데에는 연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한미를 씁니다. 상한론에 보면 모료 같은 거 들어가느냐 시오게진 건강탕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럼 전부 다 연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견.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뭐 별갑하고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간병, 신병, 비병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다 외웠었는데 뭐가 아니고 누구도 다 외울 걸 시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써무일 줄 알아야지. 자, 마치겠습니다. 뿅.